서울평생교육봉사단과 함께하는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시간입니다.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역사 인물과 직업 시리즈 4탄 조선시대 소리꾼 이날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해요. 바른 자세로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신나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두 개를 꽉 잡고 하나 둘 금금무지리 술령수 일치에 달아 토끼를 대워 쌀진 진왕말리 장성사듯 사냥싸움에 마주사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부딪혀 잡는 모양. 신나는 이 영상은 한국관광공사, 이날치 밴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합작하여 만든 전주 홍보 영상이에요. 우리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새롭게 변화시킨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이 노래는 그 인기가 정말 대단했죠. 이게 바로 조선의 힙이다. 힙하다.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날치 밴드의 이날치는요, 조선시대의 소리꾼의 이름이에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소리꾼 이날치를 통해 조선시대의 판소리와 소리꾼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의 연예인과 함께 변화하는 전통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집중! 그림자극으로 이날치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소리꾼 이날치. 엄마! 날치가 왔어요, 날치가! 뭐? 멸치가 왔다고? 아니, 줄타기 명수, 이날치요! 아, 그 날치처럼 날쌔게 줄을 타서 날치라고 한다는. 그 이날치가 우리 동네 장터에 왔다고요. 어서 가자. 그런 재미있는 놀이판을 놓치면 안 되지.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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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줄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날치예요, 날치. 그러게 말이야. 줄만 잘 타는 게 아니라 노래 솜씨도 대단해요. 남사당 놀이 덕분에 오늘 하루가 금방 갔지. 그치? 주인님, 오늘 공연도 대단하셨습니다. 남사당 배놀이에 반해 예인이 되고 싶었다. 피나게 노력해서 이렇게 줄타기의 명수가 되었지. 하지만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소리꾼이란다. 소리는 어릴 때 배우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배우기엔 너무 늦으신 것 같아요. 명창들 대부분은 주인님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소리를 배울 수만 있다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스승으로 모셔야지. 명창 박만순이 나보다 10살은 어리지만 동편제에서 소리꾼으로는 최고라고 하더라. 찾아가서 소리를 배워야겠다. 그만! 여기는 그 장단이 아니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쯤 소리를 배울 수 있습니까? 북한화를 제대로 못 치면서 무슨 소리를 배우겠다는 것이냐? 내 소리는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야지. 저는 소리꾼이 되고 싶어 스승님의 북을 치는 고수가 된 것입니다. 어디 건방지게? 가서 발 씻을 물이나 떠오거라! 이렇게 무시당하며 아까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역임을 받아라. 너가 어려도 스승으로 여겼다. 이제는 못하겠다. 박만순을 떠난 주인님은 서편제 명창인 박유전에게 소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무등산에 들어가 목에 피가 나오도록 혹독한 연습을 하였어요. 10년간 수련 끝에 드디어 득음을 하고 소리꾼이 되셨죠. 우리 주인님이 소리꾼으로 서울에서 한창 인기를 누릴 때 일이에요. 주인님 이름이 고종임금님의 큰 아버지인 아주 지체 높으신 이최응대감께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복에 들었나?
소리로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명창이 있다는데 이날치라고 하더군. 말도 안 되는 소리. 비천한 광대짓에 어찌 울고 웃는단 말이오. 졸장부든이나 그럴 테지. 대장부라면 그딴 천한 소리에 울고 웃을 리가 없어. 허허, 그 명창의 인기가 대단하다네. 이날치의 소리판이 열리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양반들도 그 소리를 듣겠다고 부름처럼 모이고 있다는군. 그래봤자 광대 노름이지. 이날치가 새타령을 얼마나 잘하는지 쑥국새를 부르면 쑥국새가 날아들고 벚국새를 부르면 벚국새가 날아든다고 하네.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이날치를 불러 그 대단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 너가 이날치냐? 예, 내가. 만약 내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인다면 상으로 전량을 내리겠다. 하지만 내 소리가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너의 목을 벨 것이야. 아이고, 이를 어쩌나요? 이채용 대감은 얼굴에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우리 주인이지만 이번만큼은 무척 걱정됩니다.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어이 누가 날더러 아버지. 누가 날더러 아버지.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이복에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가? 명창은 사람을 울리고 웃긴다더니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대명창 이날치에게 상으로 천냥을 내린다. 돈이 하나 가. 흥분해외 조화라고 돈과 쌀을 한번 떨어비어 보난지. 흥보가 좋아라고 개두 짝을 떨어 붙고 남은 도로 소보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엄마, 나 소변 급해요. 참아봐. 흥부가 박타잖아. 다음 박에서 뭐가 나오는지 봐야 해. 집에 얼른 다녀오너라. 그럼 저는 못 듣잖아요. 아까 요강 챙기라고 했잖니. 공연이 얼마나 긴데. 우와, 비단이 나왔네. 엄마. 명창 중 최고는 궁궐연회에 부름을 받는 어전명창이에요. 우리 주인도 걸에서 소리를 했어요.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무과선달이라는 관직도 받았죠. 머슴이었지만 예인이 되고 싶었던 주인 이날치.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오랜 노력 끝에 득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선 8대 명창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답니다. 네, 친구들, 그림 자극 잘 보았나요? TV도 드라마도 유튜브도 없던 시절, 조선시대 판소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이었어요. 판소리의 소리꾼들도 그 인기가 지금의 BTS나 아이유 같은 연예인들처럼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잔치에는 판소리 공연이 절대 빠지지 않았죠. 판소리는 판과 소리가 합쳐진 말이에요. 판은 씨름판, 춤판 할 때의 판이에요. 판은 무엇인가를 하는 공간을 말하고 소리는 사람이 입으로 내는 음악을 말해요. 판소리는 열린 판에서 전문적인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긴 이야기를 소리, 안일이, 발림으로 들려주며 관객들과 함께 어울려 만들어가는 공연이에요. 소리는 노래예요. 창이라고도 해요. 노래 중간중간 대사를 안일이라고 하고 소리꾼의 몸짓을 발림이라고 합니다. 판소리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는 공연이에요. 소리꾼은 이야기 주인공이 되어 주인공의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행복한 다양한 감정을 가수처럼 소리로, 배우처럼 말과 몸짓으로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관객들은 소리꾼의 표현에 따라 이야기 속 주인공에 푹 빠져들어 함께 울고 웃었어요. 판소리에서 소리꾼이 노래할 때 옆에서 북으로 장단을 만드는 사람을 고수라고 해요. 이야기의 분위기에 따라 느린 장단이었다가 빠른 장단이었다가 이렇게 장단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대박! 우와! 이렇게 반응해주면 더 신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판소리 공연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수가 소리꾼이 노래하는 중간에 얼씨구, 좋다 이런 추임새를 넣는데요. 고수의 추임새가 판소리의 공연을 성공으로 이끌 정도로 아주 매우 중요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연은 조용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소리의 관객들은 달라요. 소리판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지화자, 그렇지, 좋다. 이런 관객들의 적극적인 추임새는 소리꾼의 흥을 높여 판소리를 더욱 신나게 재밌게 만들었죠. 그럼 추임새는 언제 넣는 걸까요? 흥부가 박을 타서 금은보화가 쏟아집니다. 이런 신나는 장면에서는 얼씨구, 좋다, 얼쑤, 절씨구, 지화자, 그렇지. 춘향이 이도령과 헤어지는 슬픈 장면에서는 그렇지, 암은. 나쁜 변사또가 매를 맞는 속 시원한 장면에서는 허 이런 기합을 넣는 듯한 추임새를 합니다. 소리꾼이 소리, 안일이, 발림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고 또 추임새로 관객들이 소리판에 참여도 할 수 있으니 판소리 공연은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판소리는 서민들의 생활과 마음을 잘 표현하여 처음에는 서민들의 놀이였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사설이 첨가되고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더욱 많아지면서 양반들도 판소리 공연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줄타기, 인형극, 버나 돌리기 등의 남사덕 놀이와 탈춤도 조선시대의 서민들의 대표적인 놀이문화였습니다. 소리꾼이 되려면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네, 노래를 잘해야겠죠. 그런데 판소리는 혼자서 아버지도 되었다가 딸도 되었다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해서 대사와 몸짓으로 감정 표현도 잘해야 합니다. 아까 엄마가 아이에게 요강 챙기라고 했죠. 요강을 들고 간 이유는 공연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에요. 판소리 한마당을 완창 끝까지 다 부르려면 3시간에서 8시간이나 걸렸다고 해요. 혼자서 이 긴 공연을 완창하려면 몸이 아주 튼튼해야겠어요. 또 판소리는 악보가 없어서 입으로 전해줬어요. 그 긴 이야기를 외우려면 기억력도 좋아야겠습니다. 이날치가 당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이날치만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걸걸하고 쉰 것 같은 특유의 소리로 관중들을 웃고 울렸어요. 또 새소리 나팔소리도 아주 진짜처럼 내었다고 해요. 소리꾼들은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 폭포 아래에서 폭포 소리를 이겨내기 위해 소리를 내지르기도 하고 또 소리를 하다 피를 토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노력을 한 후에야 득음을 할 수 있었어요. 소리꾼은 또 혼자만의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과 함께 소리판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했습니다. 판소리가 5마당이라고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누구의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주인공은 심청. 심청가는 효녀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빠졌지만 연꽃을 타고 세상에 다시 나와 황후가 되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흥부이죠. 흥보가는 가난하지만 착한 아우 흥보는 상을 받았고 부자이지만 심술궂은 형은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춘향. 춘향가는 신분이 다른 두 사람, 양반인 이도령과 기생의 딸인 춘향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수군가.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는 수군가의 한 대목입니다. 수군가는 자라가 용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토끼를 속여 용궁으로 데려오지만 토끼는 육지에 간을 두고 왔다고 하여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죠. 적벽가는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의 내용 중 적벽대전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판소리는 12마당이었다고 해요. 이 판소리를 정리한 사람이 신재효예요. 신재효는 12마당을 6마당의 판소리 사설로 정리하였고 또 많은 광대들을 길렀습니다. 이후의 6마당은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담은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 흥보가, 적벽가만 보다 예술적인 음악으로 가다듬어져 5마당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소리꾼은 현대의 인기 연예인입니다. 세계에 K-팝과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BTS.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공연하는 BTS의 모습입니다. 새롭게 변화한 한복,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전통 문화는 옛것, 오래되고 지루한 것만이 아니에요. 수군가의 범 내려온다를 따라 부르고 그 춤을 따라 추고 이렇게 우리의 전통 문화가 현대적으로 새롭게 변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요. 이것을 K흥, 전통힙이라고 부릅니다. 신나는 놀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놀이. 이날치의 판소리를 잠깐이라도 들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북치는 고수는 제외합니다. 꼭 사람만 찾아야 해요. 정답을 미리 알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같이 이야기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준비, 시작! 모두 몇 명이었나요?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8명입니다. 다음 문제. 준비, 시작! 모두 몇 명이었나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은 11명입니다. 다음 문제. 준비, 시작! 모두 몇 명이었나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은 모두 14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놀이. 판소리 가사 맞추기. 판소리를 집중해서 듣고 노래 가사를 잘 맞춰보세요. 1단계 단어 맞추기입니다. 흥보가의 한 대목. 놀부 심술보가 얼마나 나쁜지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자, 준비. 음악 시작. 우눈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초성 힌트. 다시 음악 시작. 우눈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발가락, 똥입니다.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와, 놀부심보 정말 못됐네요. 2단계 한 소절 맞추기입니다. 흥보가 탄 박에서 돈가살이 나온 대목이에요. 준비, 음악 시작. 끌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오고 초성 힌트. 다시 음악 시작.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오고.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도로 하나 가득하고.
흥부가 복을 받았네요. 세 번째 놀이, 색동 가방 만들기.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소리꾼과 촬영한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댄서들이 색동 고깔 모자를 쓰고 색동 옷을 입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색동 옷을 입은 유재석과 연예인들입니다. 색동 정장이 정말 잘 어울리죠? 우리도 색동으로 힙하게 색동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색동천과 가방, 목공풀, 가위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끝까지 듣고 난 후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며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색동천을 가방 크기에 맞게 가위로 오리세요. 오린 천을 목공풀로 붙입니다. 목공풀은 시간이 좀 지나야 딱 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색동 가방을 꾸미면 됩니다. 친구들이 만든 색동 가방을 볼까요?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의 색동 가방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만들기가 끝날 때까지 영상은 잠시 멈춰 주세요. 면봉에 목공풀을 묻혀 천 테두리에 바르면 올이 풀리지 않습니다. 색동 가방 만들기 끝! 와, 친구들이 만든 색동 가방들 정말 힙합니다. 오늘의 문화유산 판소리. 무대 장치도 없이 혼자 오로지 목소리와 몸짓만으로 사람의 여러 감정들을 전달하는 우리의 판소리.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범 내려온다. 이 노래처럼 우리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자주 즐기길 바라며 우리의 판소리와 소리꾼에 대해 알아보고 놀아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OX 퀴즈 타임. 첫 번째 문제. 판소리는 모두 12마당이다. 정답은? 네, 아니죠. 판소리는 모두 5마당입니다. 두 번째 문제. 고수는 북으로 소리꾼의 장단만 맞추어준다. 정답은? 네, 아니죠. 세 번째 문제. 판소리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이다. 정답은?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했어요.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다음 시간 주제는 조선 최고의 무사 백동수입니다. 어떤 그림 자극과 놀이가 준비되어 있을지 다음 5탄도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